경합성공 5.2회입니다. 특히 경합성공이 경기당 5.2회씩 된다는 뜻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 11회가 마냥 부정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희준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전에서 드디어 대한민국 대표팀 데뷔전을 치른 독일 태생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인터뷰 유튜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무튼 그때 카스트로프 선수도 조심스럽고 아무래도 이게 괜히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한국으로 뭐 왔으면 좋겠다라거나 뭔가 이렇게 이런 뉘앙스의 언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되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네, 조심스러워가지고 많이 그 어그레시브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위주로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본인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한국 대표팀 또 한국 문화 또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네, 또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축구협회를 이제 독일 축구협회 소속에서 대한축구협회로 바꿨고 대표팀에서 이제 곧바로 또 픽업이 되면서 미국 원정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사실 내심 선발 출전도 한번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건 좀 무리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소속팀에서도 계속 교체로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여기서 단 한 명도 뛴 적도 없고 뭐 대화를 해본 선수도 없는 뭐 이런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외국인 선수가 하나 뛰어온 거죠. 그렇죠. 어떤 우리 K리그 팀이나 이런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선수들하고 뛰어본 적도 없고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그런 팀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후반 18분에 이날 3-4-2-1 포메이션에 이제 4의 그 두 중앙 미드필더의 네. 하나를 맡았던 김진규 선수랑 대신해서 이제 투입이 됐고요. 백승호 선수와 짝을 이뤄서 경기를 좀 했습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카스트로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네. 일단은 뭐 활동량이 워낙 좋았고요. 그래서 공수 양면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부각이 됐던 거는 수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미국이 좀 많이 부진하긴 했지만 후반전은 그래도 우리를 압도하는 공격 시도를 했죠. 마무리를 못했고 볼을 갖고 있는 시간에 의해서는 좀 손방망이 느낌이 나긴 했지만 그 와중에 어쨌든 카스트로프 선수의 수비 지원 능력이 좀 보이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수비 상황에서 뭐 크리스천 플리식이라는 미국의 에이스를 비롯해서 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마크하면서 공을 끊어내고 뭐 반칙도 불사하는 모습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미국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날 사실 선발로 안 나온 것에서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팀에서 파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감기 기운이 좀 심했다고 해요. 아, 네. 미국전 전날에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카스트로프 선수는 우리 한국 선수들하고 다르게 A매치 주간에 이렇게 시차를 오가면서 이동하는 경험 자체를 거의 처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그런 것이나 아니면 새로운 대표팀이 합류하니까 좀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긴장도 됐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으로도 네, 의미 있는 지표를 남겼습니다. 예, 뭐 태클 1회, 가로채기 2회, 걷어내기 1회, 경합성공 2회, 리커버리 2회 등 수비적으로 괜찮은 지표를 기록했고요. 네. 뭐 공격적으로는 사실 이 선수가 적극적인 침투 시도나 이런 쇄도를 하긴 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연결은 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공격 포인트나 이런 걸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우리가 3-4-2-1 포메이션을 계속 가당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중앙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들이 적절하게 박스를 타격해주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전망을 갖게 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카스트로프 선수 SNS에 이게 그 대한민국 대표팀이 최근에 이제 소집됐다가 해지될 때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올리는 문화가 정착이 됐잖아요. 예. 손흥민 주장이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서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카스트로프 선수는 이번 첫 경기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의미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데뷔 기념 소감을 또 남겼습니다. 예. SNS에 그 영어와 그 다음에 한국어로 남겼는데 네. 한국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국가대표 데뷔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많은 응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네, 그 대표팀 대한축구협회에서 올린 그 대표팀 소집 영상들을 봐도
다들 좀 잘 챙겨주려고 많이 쓰는 음. 모습들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언어적으로 아직까지 한국어를 일부 알아듣기는 해도 원활한 소통이 아직은 좀 다들 걱정이 돼서 그런지 예. 막 독일어가 잘 되는 선수, 뭐 잘 안 되는 선수 다 어떻게든 좀 다양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홍명보 감독 평가도 있었죠? 예, 경기 후에 홍명보 감독도 당연히 카스트로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네. 여기서 첫 경기였지만 그동안 준비한 모습을 잘 보여줘서 앞으로 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를 좀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게 이제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낮은 연령대부터 이제 21세까지 다 쫙 거친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네. 네,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 분데스리가에서는 카스트로프는 최근 웨넨글라테바흐에서 데뷔를 하고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첫 A매치를 소화하는 등 모험적인 삶을 최근에 보냈다. 그렇네요. 이게 예, 그 리그도 EVMI 때 일부 처음 올라왔고 예. 팀도 새로운 팀이고 대표팀도 새로운 팀이고 이게 진짜 그 몸이 열이 안 날 수가 없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 키커즈도 언급을 했네요. 예, 독일 키커지에서는 또 카스트로프가 월드컵 꿈의 한결 가까워졌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독일 대표팀이 지금 뭐 난리인데 우리가 아는 그 강력한 전차 군단의 이미지를 좀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카스트로프가 한국에 와서 월드컵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독일에 있어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독일 축구 팬들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빌트에서도 이제 약간 좀 아쉽다는 뉘앙스를 언급을 했죠. 예, 키커랑 거의 비슷한 뉘앙스였어요. 네. 독일 연령별 대표로 26경기에 출전했던 카스트로프를 이제 독일에서 볼 수 없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카스트로프가 한국 선수가 됐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의 이제 디렉터도 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카스트로프 본인의 결정이다.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면 한국 선택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 소집 직전 경기에서 약간 좀 아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국내 팬들도 있었는데 아주 무난하게 연착륙하는 데뷔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카스트로프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이번에는 3-4-2-1 포메이션에 이제 그 투미들 자리에 섰는데 앞으로 어떨지를 독일에서의 그동안 보여줬던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뭐 소식적에는 라이트백을 본 적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예, 라이트백은 사실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한 거에 가깝고 2023-2024 시즌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에 뉘른베르크에 정착한 이후로는 줄곧 중앙 미드필더로 소화해 왔습니다. 네.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였고요. 2선보다는 3선 위주인데 사실 2선과 3선의 구분이 무의미할 만큼 또 많이 뛰는 네.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 아무튼 중앙 미드필더를 뛰었고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주로 뛰었습니다. 네, 뉘른베르크에서는 이제 뭐 라파엘 루바흐나 카스파 안데르 같은 좀 그 보다 수비적인 선수의 예, 파트너로 맞습니다. 좀 많이 활약을 좀 하면서 굉장히 좀 전진성이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더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는 리그 25경기 출장했는데 모두 선발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월, 4월 이렇게 지나는 과정에서 좀 부상 때문에 예. 조기에 시즌 아웃이 되면서 경기 숫자가 생각보다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 뭐 완전 주전이었고 또 글라드바흐로 이미 픽업이 돼서 이제 이적이 결정된 뒤였으니까요. 예. 네, 3골 3도움 기록을 했고 인상적인 거는 거의 2경기에 한 번씩 카드를 받았습니다. 예, 경고가 10일에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카스트로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메넨글라트바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점인가요? 뭐 사실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예. 저게 오히려 저는 뭐 제가 접한 현지의 어떤 반응들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카스트로프의 굉장히 스타일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경합 예. 상황에 왔을 때 물러서질 않고 굉장히 터프하게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스타일에 대한 호평이 좀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카드가 좀 많은 편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 출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요소일 수 있지만 근데 저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대표팀에 저런 스타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막 그 카드를 무조건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걸 감수하면서도 막 들이받고 뭐 몸싸움에서도 거의 견뎌내고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저는 저 수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또 슈팅을 그렇게 많이 때리는 선수는 아니고 패스보다 드리블이 더 많습니다. 평균적 기록을 보면. 예, 그렇죠.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는 선수는 아닌데 패스보다는 저돌적인 드리블로 공격을
그 주도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볼을 갖고 움직인다. 네네. 오프 더 볼보다는 온 더 볼 상황에서 전진성이 좀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 우리 미국전 때 나온 두 선수는 약간 반대잖아요. 그렇죠. 패스로 잘 풀어주는 선수들이라면은 조금 다른 유형의 다른 컬러를 가진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수치가 상당히 좋네요. 예, 수비적인 수치 이게 경기당 수치인데 가로채기가 경기당 1회, 태클은 네. 2회, 리커버리는 4.3회, 그다음에 걷어내기 1.2회, 경합 성공 5.2회입니다. 특히 경합 성공이 경기당 5.2회씩 된다는 뜻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 11회가 마냥 부정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또 그런 네.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카드를 적게 받는 게 좋지만 적게 받으면서 뭐 옛날에 리오 퍼디난드가 카드 안 받고 수비 잘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뭐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미드필드에서 사실 카드 안 받기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올 시즌에 메넨글라트바흐로 이적을 좀 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컵 대회 리그 경기 총 3경기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맨행글라트바흐에서 쓰임새를 얘기하기에는 충분한 출전이 아직까지 네. 이루어지지 않은 듯 보여요. 왼쪽 오른쪽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교체로 계속 출장을 하면서 아마 맨행글라트바흐도 니른베르크에서의 네. 그런 카스트로프의 쓰임새를 받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비슷하게 쓰일 거라고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글라드바흐는 포백을 많이 좀 쓰고 있는 상황에서 로코 라이츠라든지 뭐 잔다라든지 좀 더 수비적인 선수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역할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선발보다는 교체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역할이나 아니면 이제 활약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출전 횟수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포지션도 팀에 이제 좀 공격형 미드필더가 빠졌을 때는 그 자리에도 기용이 그렇죠. 되고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받았을 때도 또 전술적인 이해도라든가 그런 거에 잘 적응을 하면서 플레이를 좀 했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좀 재밌는 평가가 있네요. 분데스리가에서. 예, 저도 보면서 맞나 싶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이게 분데스리가가 카스트로프에 대해서 마리오 괴체를 닮은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뭐 과치는 괜찮은 거예요. 뭐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죠. 네.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마리오 괴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창의적인 패스나 이런 유형보다는 육체적으로 저돌적인 드리블을 하고 또 성실하게 압박에 가담을 하고 이런 게 조금 부각되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분데스리가가 마리오 괴체랑 그 카스트로프를 비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언급을 한 게 없고 그냥 교체만 딱 언급을 했나 보죠. 예, 딱 그렇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로운 비교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길을 걸어온 카스트로프 선수가 홍명보호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일단 홍명보 감독이 간단하게 언급을 뭐 선임할 때도 그렇고 좀 했습니다. 선발할 때부터 기존 선수들과 다르다. 파이터형 미드필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언급을 했고요. 새로우면서 또 필요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멕시코전까지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향후 대표팀에도 지속적으로 기용될 것 같습니다. 네, 3백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기존의 플랜 A였던 4백을 3백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최근 흐름인데 뭐 두 전형에서 모두 뭐 니른베르크에서도 그렇고 오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둘 다 좀 괜찮은 기대감이 좀 들게 하긴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3-2-4-1 우리가 이제 이번 미국전 때도 수세 때는 사실상 5백으로 경기를 했지만 그렇죠. 3-2-4-1을 기본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서 아무래도 그 이 자리의 역할을 좀 맡아야 될 텐데 4백일 때보다 좀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홍명보 감독의 이제 체제는 뽀백일 때도 공격 시에는 3-2-4-1에 가깝게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 카스트로프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적인 능력도 있지만 공격적으로 잘 나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방에 2명만 있는 것보다는 네. 3명이 있는 게 안정적이고 그게 4백보다는 3백에서 더 자주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3백으로 전환이 카스트로프에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네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4-2-1이지만 공격할 때 뭐 지금은 뭐 그렇고 이제 4백일 때도 한쪽이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아니면 미드필더가 내려가고 하면서 변주를 하면서 결국에는 3-2-4-1 형태로 공통적인 어떤 공격 포지셔닝이 됐었다라고 보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황인범 선수가 수집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뛰는 모습 볼 수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황인범 선수하고 좀 그
역할적인 면에서 스타일은 좀 많이 다르지만 역할적인 면에서 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처음에 세간의 평가도 그랬고 저도 봤을 때 황인범과 카스트로프가 공유하고 있는 장점들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수 양면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부분이나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네. 물론 그게 패스냐 드리블이냐 이런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공격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다. 혹은 올라가는 것을 즐긴다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흡사한 면이 있고 다만 이제 온더볼 상황에서 동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본인이 전진하는 방식에는 분명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어떤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 3, 4, 2, 1에서 그 두 명의 미드필더를 요 둘이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 네, 이 맞습니다. 둘을 같이 쓰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현실적인 카스트로프의 입지는 황인범과의 동선 정리를 통해서 음. 이번 내년에 열릴 월드컵에서는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가 아무튼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대표팀에서 좀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 좀 있는 선수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카스트로프가 조금 황인범의 동선에 좀 맞춰서 동선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수비적으로 보통 역할을 하는 미드필더들은 뭐 박용우, 원두재, 뭐 박진섭 네. 이런 정도의 선수들인데 전진성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카스트로프 선수가 그런 역할을 감내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네, 주전 자리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멕시코전이 이제 코앞으로 닥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떨까요? 지난 경기 때는 이제 백승호, 김승진기 조합인데, 멕시코전 때도 이 조합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네. 실수도 많이 좀 있긴 했지만, 좀 스타일상으로도 그렇고 좀 너무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미드필드에서 빌드업을 그렇다고 우리가 잘 풀어 올린 것도 아니고, 문전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도 그다지 좀 위협적이지 못했었기 때문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나왔으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중원 조합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전처럼 3백을 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백승호나 김진규 둘 중에 한 명은 남겨둬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카스트로프를 멕시코전에서 선발로 좀 기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카스트로프한테 어울리는 조합은 백승호보다는 김진규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아예 수비적인 선수를 한 명 같이 기용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멕시코는 미국보다 세고 그렇죠. 중원에서 상당히 잘게 치고 들어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뭐 대표팀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카스트로프를 선발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또 대표팀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힌트를 더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훈련에서 물론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 나가겠지만 실전에서 또 쌓는 데이터는 다르기 때문에 멕시코전에서 카스트로프가 선발로 데뷔하는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카스트로프 선수가 정말 용단을 내린 거죠. 자기 인생을 건 선택을 했고, 자, 그 결과 대표팀 데뷔전까지 치렀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대표팀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어떤 축구 인생에도 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선택이었을지 하나씩 잘 좀 풀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몸 잘 추스려서 다음 경기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